안녕하세요. 원페이지북입니다. 오늘은 타케타 슌타로의 처음 읽는 양자 컴퓨터 이야기입니다. 1장 양자 컴퓨터는 미래의 만능 비밀 도구인가? 양자 컴퓨터란 양자역학의 원리를 활용한 신개념 컴퓨터입니다. 기존 컴퓨터와는 작동 방식이 다른데 일부 문제에 대해서는 압도적으로 빠른 계산이 가능합니다. 양자 컴퓨터는 정체불명의 미래 도구가 아니라 이미 2019년부터 IBM이 상용화를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클라우드를 통해서 무료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양자 컴퓨터는 2014년도 구글의 개발 선언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붐이었는데 여러 테크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진출하였습니다. 양자 컴퓨터에는 몇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모든 계산이 빠르다. 이것은 아니고요. 단지 스마트한 해법을 활용해 연산 횟수를 줄일 뿐이다. 모든 문제에 빠른 건 아니고 특수한 몇 종류의 계산에는 정말 탁월한 능력을 지닌다 라고 하고요. 두 번째 오해로 병렬 계산이기 때문에 빠르다 라고 하는데, 병렬 계산은 맞지만 방식이 다릅니다. 중첩 상태에서 결과를 선택적으로 간섭을 통해 추출할 수 있을 때만 유리합니다. 위에 그림을 보시면 미로를 빠져나가는 길을 알고 싶으면 여기에서 시작을 해서 여기에서 끝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고전적인 컴퓨터에서는 모든 경로의 루트를 하나씩 시험을 해보다가 결국에 답을 찾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양자 컴퓨터는 이러한 모든 경로를 한꺼번에 동시에 검토를 하고 원하는 결과만 골라낸, 선택적으로 이러한 경우의 수를 따져야 될 때는 굉장히 탁월한 능력을 지니게 되는데 이것은 뒤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해 세 번째로는 곧 실용화된다 라고 하는데, 지금은 거의 레고의 장난감 수준이다. 정밀도가 부족하고 계산 오류도 많다. 실용화까지는 20년에서 100년 이상 걸릴지도 모르겠다 라고 합니다. 왜 그렇다면 양자 컴퓨터가 화제인가, 필요한가? 무어 법칙이 한계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트랜지스터가 이제는 원자 단위까지 미세하게 축소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소형화가 어렵다고 합니다. 기존 방식으로는 고도 계산이 불가능하고 인공지능이나 신약 개발 신소재 등의 고성능 컴퓨팅 능력이 필요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를 적용할 수 있는 분야는 이렇게 신약 개발이라든지 태양전지 소재 개발, 물류를 최적화, 금융, 제조, 서비스 전반의 최적화가 가능합니다. 단순 속도가 아니라 가능성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장, 양자역학의 가장 아름다운 실험과 양자 컴퓨터의 탄생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렸던 양자 컴퓨터 21세기 과학혁명은 총론적인 책으로 생략된 부분들이 많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은데, 이 책에서는 그림으로 굉장히 쉽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의 이론적인 기반이 되는 이러한 실험들, 이중 슬릿 실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계산도 결국 물리적인 현상으로 전자 하나로 계산을 한다. 주파는 손가락을 사용했고 컴퓨터는 전기를 사용했다면 양자 컴퓨터는 양자역학을 사용한다. 그렇다면 양자역학이 다루는 세계는 얼마나 작을까? 앞서 무어의 법칙이 원자 단위까지 이미 소형화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법칙을 실천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데, 양자역학은 이 원자 약 0.1 나노미터, 원자, 전자, 광자 등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이러한 전자, 광자, 중성자를 다룹니다. 모두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이 세계에서는 어느 한 곳에 있다라는 감각이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감각을 할 수 있는 단위를 초월했죠. 이중 슬릿 실험을 보시면 물결이 두 틈을 지나면 간섭무늬를 지니는데 전자가 입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물결처럼 움직여서 줄무늬를 만들더라. 입자인데 파동처럼 행동했다 라는 것이 이중 슬릿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즉 관찰하면 입자고 중첩이 깨지면서 입자가 되고, 관찰하지 않으면 안 보일 때는 파동이다. 정체불명의 이중인격자와 같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우리가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있을 때의 행동과 혼자 있을 때의 행동을 비교해 가면서 이것을 각각 입자와 파동으로 설명하는 재미있는 비유도 들고 있습니다. 중첩이란 전자가 왼쪽도 오른쪽도 아닌 두 틈을 동시에 지나가는 것입니다. 겹쳐진 상태라고 할 수 있고, 만약에 이것을 관찰하면 그 중 하나로 확정되어 버립니다. 전자를 하나하나 이중 슬릿을 통해서 발사를 해도 줄무늬가 나타나는 것이죠. 이 중첩의 방식 다 다른데 진폭의 비율, 이 폭의 비율, 위상의 차이, 어떤 것은 이렇게 되고 어떤 것은 이렇게 어긋나는 정도, 이 진폭 비율과 위상 차이 두 요소가 합쳐져서 중첩의 방식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뒤에서 볼 그림의 줄무늬 패턴도 이 방식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양자 컴퓨터는 전부 중첩해서 한 번에, 이 한 번에란 말이 중요합니다. 한 번에 시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엔 간섭을 통해서 정답만 강조해서 관측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것은 상쇄시켜 버리기 때문입니다. 예시로 보면 그림에서 볼 수 있는데, 앞서 파동 실험을 보시면 수면을 진행하는 파동이 두 개의 슬릿을 통과하는 경우, 마치 바다에 물결을 이렇게 내면 이 두 가지 슬릿을 통과했을 때 이렇게 중첩이 됩니다. 서로 상쇄되는 파동은 상쇄되어서 작은 파동으로 되게 되고, 그래서 여기에서는 D, B, B-D-처럼 하얀색으로 나타나게 되고, 이 파동의 간격이 딱 맞아떨어지게 되면 서로 보강이 되어서 큰 파동으로 나타납니다. 이 파란색 선의 줄무늬로 나타난 것이죠. 전자 하나의 입자를 날렸더니 파동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전자로 이중 슬릿 실험을 한 결과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전자를 한 개씩 발사하면 한 곳에 도달하는데, 이것을 몇 번이고 반복되면 줄무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중 슬릿 실험에서 당첨 슬릿, 원하는 답을 찾는 이 당첨 슬릿 하나를 확인하는 방법을 보시면 4개의 슬릿 가운데 하나뿐인 딱 맞는 슬릿, 답을 찾고 싶다 라고 했을 때 딱 맞는 슬릿은 전자의 진행을 약간 늦춥니다. 그래서 늦게 도착한 것을 나머지 중첩된 것에서 하나만을 찾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사중 슬릿 실험에서 양자역학 원리를 사용해서 딱 맞는 슬릿을 찾는 방법은 4개의 슬릿을 동시에 조사하되 당첨 파동만 타이밍이 어긋나므로 이것은 이 두 가지 이 영역의 부분들은 상쇄가 되고 잘 간섭시켜서 중첩하여 보강된 한 곳에만 전자가 도달하게 되면 딱 맞는 슬릿의 위치를 알려주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컴퓨팅 방식으로는 한 개씩 차례대로 하나씩 시도했다면, 양자는 4개를 동시에 중첩시켜서 간섭으로 정답만 진폭을 늘리고 나머지는 상쇄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일상세계에서는 보이지 않을까요? 주위의 방해 때문, 열이나 충돌 등으로 결 이름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관측이 되는 순간 파동성은 깨져버리게 되고 입자성만 남게 됩니다. 따라서 중첩이나 간섭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크기가 큰 축구공은 한 곳에만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중첩 대상이 처음에는 전자 하나였다가 이제는 탄소 6개를 모아놓은 플로렌이라는 물질, 특수 원자구름, 심지어 금속판까지 이러한 파동성, 중첩과 간섭을 관측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조건만 잘 만들면 큰 물질도 중첩 상태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핵심은 간섭을 어떻게 잘 조절하느냐. 중첩은 많을수록 강력해지고 간섭은 정교할수록 정확해집니다. 답을 하나를 찾아내는 것이죠. 3장입니다. 양자 컴퓨터는 어떤 원리로 계산하는 걸까? 현대 컴퓨터의 원리는 이진법으로 나타납니다. 0 또는 1, 이것을 트랜지스터의 ON, OFF로 표현하고 NOT이나 AND 등의 논리 연산을 통해서 비트를 변환하며 계산합니다. 모든 데이터를 비트로 변환해 처리하는 것이죠. 논리 연산은 계산의 최소 단위인데 NOT은 0일 때 1로 반전되는 것이고 1은 0으로 반전되는 것입니다. AND는 두 입력이
모두 1일 때만 1 하나로 산출되는 것입니다. 이 둘만 조합해도 이론적으로 모든 연산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양자 컴퓨터의 기본 개념은 이 비트와 비슷한데 양자 비트는 퀀텀 비트라고 해서 Q 비트라고 합니다. 0과 1의 중첩 상태로 양자의 논리 연산은 중첩 상태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계산하는 것입니다. 두 개의 Q 비트는 2의 n승으로 이루어지는데 2의 n승, 2의 2승이니까 4가지 00, 01, 10, 11의 모든 중첩 패턴을 동시에 계산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큐비트가 100개가 있다면 2의 100승인데 2의 100승은 우주의 원자수만큼 크다라고 합니다. 양자 계산의 핵심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단순한 병렬 처리가 아니고 중첩된 상태를 조절하고 파동 간섭으로 원하는 결과만 살아남게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자 논리 연산은 파동의 예술로 양자 낫이 중첩된 상태에서 0과 1을 교환하는 것이고 위상 시프트는 특정 파형만 살짝 뒤트는 것입니다. 양자 간섭은 파동을 더하거나 상쇄해서 선택적으로 결과를 추출하는 것이고 양자 XOR은 두 큐비트 사이의 얽힘을 형성하는 논리입니다. 양자 컴퓨터와 현대 컴퓨터를 대비해 보면 비트가 큐비트로 되고 단순 연산이 파동 조작으로 되고 직렬 계산이 중첩 간섭 기반 병렬 계산으로 되는데 현대 컴퓨터가 소비 전력이 많다면 양자 컴퓨터는 정보 보존으로 발열이 적습니다. 고전적인 컴퓨터는 두 개의 답을 통해서 하나의 답을 두 개의 입력을 통해서 하나의 출력만을 나타나게 되는데 이 두 개의 입력, 하나의 출력, 하나는 정보가 사라지게 되죠. 그러면서 엔트로피가 증가하면서 소비 전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양자 컴퓨터는 두 개의 입력과 두 개의 출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것의 역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정보가 보존되므로 고전적인 컴퓨터보다 상대적으로 발열이 적습니다. 양자 컴퓨터는 곧 파동의 오케스트라를 조율하는 지휘자입니다. 그림을 보면 입력 한계와 출력 한계인 양자 논리 연산을 보시면 입력과 출력의 양자 낫의 논리 연산은 0에서 1로 가고 1에서 0으로 가고 0과 1의 파동을 바꾸는 것입니다. 위상 시프트는 이렇게 같은 골과 깊이를 가졌던 이 파동이 약간 어긋나게 되는 쉬프트를 시키는 것을 입력과 출력을 위상 시프트의 논리로 타이밍을 어긋나게 만듭니다. 양자 간섭은 0과 1을 더하거나 빼서 이 파동의 깊이, 폭을 줄이거나 강도를 세게 하는 이런 연산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인 컴퓨터의 계산 이미지는 이진법으로 입력 1, 2, 3에서 AND, NOT의 신호가 0에서 0, 0에서 1 이런 식으로 바꾸게 되는 마치 깃발 올려 내려 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양자 컴퓨터의 계산 이미지는 8가지 패턴의 중첩 방식이 그대로 가다가 나중에 마지막 측정으로 한 가지 패턴을 선택하게 됩니다. 마치 악보에 따라서 많은 파동의 집합을 동시에 조종하는 지휘자와 같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악기들이 다 파동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일반적인 컴퓨터와 양자 컴퓨터의 덧셈을 비교한다면 더하는 수가 하나, 두 개였을 때 덧셈을 통해서 답이 하나가 산출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차례대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양자 컴퓨터는 이것을 동시에 4가지 패턴을 병렬로 동시에 실행하고 이것 중에 하나를 간섭을 통해서 관측하게 되면 어느 한 가지 패턴의 답만 읽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양자 컴퓨터의 계산이 빠른 진짜 이유를 보시면 양자 컴퓨터가 진짜 모든 계산에 1억 배 빠르다는 절대 아닙니다. 2의 n승계의 정보를 중첩해서 빠르다. 중첩만으로는 빠르지 않습니다. 간섭을 통해서 정답을 증폭시키는 게 핵심입니다. 정답만을 증폭시키는 것이죠. 따라서 일부 특정 문제에 한해서만 빠르게 되는 것입니다. 계산 시간, 계산 속도는 1회 시간 곱하기 전수의 횟수인데 아직 실용적인 양자 컴퓨터가 없기 때문에 계산 횟수만 비교한다면 문제의 규모가 커질수록 양자 컴퓨터가 유리해집니다. 그로버 알고리즘에서 이 예를 볼 수 있는데 만약에 10,000개의 후보 중에 정답을 하나 찾는다라고 하면 일반적인 컴퓨터는
적어도 5,000번 정도는 확인을 해야지 정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하지만 양자 컴퓨터는 루트를 씌워서 루트 10,000번, 즉 100번만 확인하면 됩니다. 5,000번 대 100번이죠. 비밀번호 찾기나 최적화 문제, 데이터 검색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양자 화학 계산은 전자는 중첩 상태로 움직이기 때문에 슈레딩거 방정식에 따라 계산을 해야 정확한데, 양자 컴퓨터는 중첩을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양자 화학 계산에 유리합니다. 또한 쇼어 알고리즘으로 소인수 분해를 들 수 있는데, 고전 방식, 어떤 수를 소수로 나누는 요 소인수 분해의 자릿수가 증가할수록 굉장히 거의 무한에 가까운 시간까지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양자 컴퓨터에서는 푸리의 변환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이러한 규칙적인 주기를 찾는데 굉장히 빠르다라고 합니다. 현대의 인터넷 보안의 핵심이 RSA 암호인데, 이것이 소인수 분해가 자릿수가 늘어나면 이것을 깨기 어렵다라는 논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데, 만약 양자 풀이의 변환이 자유로워지게 된다면 이 암호 체계도 위협적이 되는 것이죠. 연립 1차 방정식을 계산하는 것에도 굉장히 탁월합니다. 덧셈과 뺄셈을 파동으로 표현해서 효율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는 현재 양자 비트 수는 100개도 되지 않습니다. 오류도 많고 상용화도 아직 멀었습니다. 구글이 2019년도에 양자 우위 실험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53큐빗으로 슈퍼컴퓨터보다 1억 배 빠르게 계산했다고 하지만, 이것은 실험실 영역이고 실제적인 어떤 문제 해결에는 아직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자 컴퓨터에 전부 맡기기에는 부담스러운 소형 양자 컴퓨터와 고전적인 슈퍼컴퓨터를 연계하는 전략을 사용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일반적인 컴퓨터 해법과 그로버 알고리즘의 해법을 보면, 일반적인 컴퓨터는 차례대로 확인을 했다 틀리면 그 다음 것을 확인하고 틀리고, 이렇게 차례차례 평균 5,000번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양자 컴퓨터의 그로버 해법은 중첩해서 모든 후보를 동시에 조사하는데, 이 간섭을 통해서 만약에 답이 6일 5구라면 이곳의 파동이 이 간섭과 계속 반복되는 간섭을 통해서 강화됩니다. 그래서 간섭시켜 나머지는 상쇄되고 이곳은 강화되어 맞는 것을 추려낼 수 있게 되는데, 딱 100번만 하면 이것은 거의 확정적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세계와 양자의 세계로 움직이는 계산 방정식은 F는 ma로 태양 주위를 지구가 도는 운동은 훌륭하게 설명을 합니다. 뉴턴의 운동 방정식이. 하지만 양자 세계에는 슈레딩거 방정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죠. 전자가 양성자와 중성자를 구름띠를 돌듯이 확률적으로 어디에 위치하느냐, 이것을 이 공식으로 파악한다고 합니다. 양자 컴퓨터가 계산을 잘하는 문제의 구체적인 예는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그로버 해법, 양자 화학 계산 해법, 다음 소인수 분해와 관련된 쇼어 해법, 연립 1차 방정식 해법입니다. 양자 컴퓨터와 슈퍼컴퓨터를 연계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푸는 것이 현재까지 나와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양자 컴퓨터는 어떻게 만들까? 앞서 양자 컴퓨터 21세기 과학혁명에서는 짧게 나왔는데, 여기에서는 그림으로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양자는 굉장히 예민한 존재입니다. 빛, 전기, 자성, 열 모든 방해돼서 온실 속의 화초처럼 고립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제어가 필수 조건이라고 할 수 있고, 아주 조금만 틀려도 답이 틀리게 되어버립니다. 오류를 정정할 수 없게 된다면 무용지물과 똑같습니다. 이러한 오류를 1% 이하로 유지해야지 그나마 실용화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양자 컴퓨터를 제작하는 4가지 방식으로는, 첫 번째 초전도 회로 방식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온 트랩, 세 번째는 반도체 방식, 네 번째 광자 방식인데, 초전도 회로는 금속을 마이너스 273도까지 초전도로 전자회로를 냉각시킵니다. 여기에서는 전자나 이런 방해가 없기 때문에 연산이 빠르고 집적화가 유리한데, 대신 중첩 시간을 지속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러한 초전도 회로 방식은 IBM과 구글이 대표 주자입니다.
이온 트랩 방식엔 공중에 이온을 띄우고 레이저로 조작하는데 이온을 띄우기 위해서는 진공 상태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의 특징은 중첩의 유지 시간은 길고 정확도가 높은 대신에 느리고 집적화가 어렵습니다. 아이온 Q 등의 벤처가 주도합니다. 반도체 방식은 전자스핀으로 0 또는 1로 표현하는데 실리콘 기반이고 고집적이 가능하나 현재는 실험 초기여서 정확도가 부족합니다. 인텔 등의 전통적인 반도체 기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광자 방식은 빛의 진동 방향으로 정보를 표현하는데 이것은 냉각이 불필요하고 통신에 친화적입니다. 광통신을 사용할 수 있죠. 양자통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광자가 서로 너무 개인주의적으로 서로 지나치는 게 너무나 빠르기 때문에 상관을 맺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2비트의 연산이 어렵습니다. 이 저자도 이 광자 방식의 컴퓨터를 채택해서 연구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수십 비트 규모지만 이것이 구체적으로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1억 비트 정도는 필요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림으로 좀 더 살펴보면 일반적인 컴퓨터와 비교했을 때 양자 컴퓨터가 노이즈와 오차에 약한 이유를 보시면 일반적인 컴퓨터는 0 아니면 1 수준이기 때문에 노이즈가 어느 정도 섞여도 0과 1의 판정은 변하지 않습니다. 노이즈와 오차가 리셋이 되기 때문에 누적되지 않습니다. 결과가 깔끔하겠죠. 하지만 양자 컴퓨터는 중첩 방식으로 진폭의 비와 위상 차이가 조금이라도 달라지면 앞서 보셨던 것처럼 상쇄가 되거나 쓸데없이 강화가 되게 됩니다. 오류가 생겨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노이즈는 리셋이 되지 않고 누적되어 갑니다. 엉뚱한 답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앞으로의 양자 컴퓨터는 따라서 연산 오류의 비율을 획기적으로 낮춰가면서 양자 비트의 개수는 늘려가는 오류 정정이 가능한 실용적인 양자 컴퓨터를 만드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합니다. 오류 정정의 손익분기점은 1%라고 하고요. 대표적인 양자 컴퓨터 방식을 4가지 정도로 설명드렸고 초전도 성질을 보시면 금속에서 전자는 방해를 받으면서 진행합니다. 전기 저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충돌해서 전자의 양자 성질이 다 깨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 금속을 마이너스 273도의 초저온으로 냉각시키면 전자는 방해받지 않고 거침없이 진행합니다. 저항이 거의 없기 때문이죠. 전자의 양자 성질이 잘 깨지지 않습니다. 이 초전도를 MRI, 이 지상으로부터 일정 간격을 떠서 가는 리니어 모터카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전도 회로 방식의 양자 컴퓨터를 초전도 상태의 금속 전극을 하나는 0, 하나는 1로 중첩된 상태로 봐서 수 밀리미터에서 센티미터 사이에 이런 틀 안에 이 냉동기를 통해서 초전도 칩을 절대 용도에 가까운 온도로 유지하면서 여기에 신호 수신 장치와 발생 장치를 연결하는데 이 크기가 1에서 2m 정도 됩니다. IBM이 개발한 것을 구글링 해보면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온 방식의 양자 컴퓨터는 전자가 확률로 어떤 궤도에 있을 확률이 여기와 여기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 방식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궤도의 차이를 이것은 0, 두 번째 궤도에 있을 때는 1, 이 차이를 이용하는 것을 이온 방식의 양자 컴퓨터라고 하고 진공 용기 속 이 전자들이 이렇게 있으면 이것을 레이저 광선을 통해서 조작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궤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중첩 상태에 있게 되는 이러한 이론적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실리콘 방식입니다. 일반 반도체처럼 이러한 금속 전극 사이에 서로 다른 방막을 적합시켜서 2차원 평면 안에 전자를 가두는 것입니다. 마이너스 1 마이크로미터 안에 N극과 S극, S극과 N극처럼 마치 트랜지스터처럼 이렇게 0과 1의 양자 비트를 이 안에 가두는 것이 실리콘 방식이고 마지막으로 광 방식은 세로 방향으로 진동하는 광자, 가로 방향으로 진동하는 광자 이 두 가지의 중첩 상태를 레이저
광자 발생기를 통해서 거의 99.9%를 반사하는 거울과 여러 가지 파동의 진동 방향을 제어하는 부품들을 사용해서 작동을 시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광자 검출기로 계산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죠. 이것의 정확도는 현재까지 한 80% 정도 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지극히 현실적인 광양자 컴퓨터 개발 현장의 최전선이라고 하면서 저자의 개인적인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연구는 투박하다라고 합니다. 겉보기와 달리 매우 투박한 실험 현장에서 만들어지고 실패와 반복, 인내와 수작업의 연속이라고 하는데 여러가지 광자를 쓰는 방식, 그 다음에 양자 텔레포테이션이라고 이 양자 비트 연산에 성공하는 광양자 방식의 약점이었던 이 양자 비트를 성공하는 방법을 고안해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학 실험의 환경은 10만 분의 1mm 정도의 정밀도를 요구하는데 반사율도 99.9% 이상의 고급 거울이 필요합니다. 또한 온도나 공기 흐름까지 완벽하게 제어해야 합니다. 현재 정확도는 80%로 오류 정정을 위해서는 이후 수치를 99%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되는 것이죠. 광양자 기술의 확정성을 보시면 양자, 도청 시에 중첩이 깨져 누군가 나를 도청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탐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초고속 통신, 현재 광섬유의 한계를 뛰어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길이나 위치 측정, 고감도 현미경 등의 다양한 분야로 정밀 계측이 가능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광양자 컴퓨터를 만드는 방법을 양자 텔레포테이션으로 모식도로 그려놓고 이것을 루프 형식으로도 만들었다. 그래서 광양자 컴퓨터에 요구하는 정확도는 1000분의 1mm 정도다. 두 가지의 빛이 반투명 거울에서 만나서 상쇄되거나 보강되는 이러한 원리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원페이지 북이었습니다.